속이 불안한 거 같아요. 이게 속이 불안한 거 같아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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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물러나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물러나라 어서 물러나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물러나라 어서 물러나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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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물러나라 지금부터 제88차 5.2박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국기는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또 다음은 애국가를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묵념 순서를 갖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 명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들, 젊은 청년 여러분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 오이 박사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이 박사의 의미는 오직 이승만 대통령님, 우리 건국을 이루신 광복 이념으로 건국을 이루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과 부국 강병의 역사를 이루신 박정희 대통령님과 통일은 대박이다 하시며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불법 탄핵을 당하셔서 서청대에서 5년여의 고초를 겪으시고 사면복권되셔서 나오셨지만 지금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치료받으시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아시아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만을 사랑하며 애국투쟁하는 모임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용산 아트센터에서 고문님들과 위원장님들과 동지님들을 모시고 뮤지컬 1919 필라델피아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것은 서재필 박사님과 이승만 대통령님, 거기에서는 이승만 박사로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님과 임병직, 또 유일한 그런 많은 분들의 애국 동지님들이 국회를 결성하셔서 회의를 1차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공연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활약상 또 너무너무 의미 깊은 그런 공연을 보면서 관람 내내 고마움과 버거운 눈물, 너무 의미가 깊은 그 시대에 그분들의 고초와 노력을 알기에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승만 대통령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할 당시에 미국에 가 계실 때 그토록 원하던 고국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셔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고 부끄러운 국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히티크바라는 희망이라는 노래를 국가보다도 더 자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 같은 의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 대한민국의 현재 암울한 국가 운명 상태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꾸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 자녀 임기기간 복귀, 인권회복, 재심 청구 등을 여론화시켜서 관철되어야 하고
같이 고생하시고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분들과 현재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법리에 맞는 법치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의 인권과 명예회복과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서 투쟁해야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일이 관철되도록 여론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숙명입니다. 성공하려면 모든 일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망, 히티크바를 외치며 우리도 끝까지 투쟁하고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가 바로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들이 끝까지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투쟁해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옳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정보 주시고 좋은 강의해 주시는 우리 연사님들과 또 그동안에 기레기 언론들이 바른 정보를, 바른 뉴스를, 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투철한 그런 일을 하신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정말 그 정보를, 방송을 보고 우리가 잠자는 민심이 깨어나고 우리들이 눈을 뜨고 귀를 떴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저희들의 책임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지만 저희들의 아이들과 저희들의 손주들이 정말 행복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법치국가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통령님 탄핵 당하신 이후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스팔트로 뛰어나와서 5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자유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저희들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던 상황에 우리 우파들이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투쟁력을 키우고 아스팔트로 같이 나오고 좋은 정보도 얻고 좋은 강의도 들으면서 앞으로도 결기 있게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작은 단체에서 88차의 집회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불쏘시개가 되어서 나라 전체에서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곳곳에서 이런 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반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희들 집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든지 본인이 갈 수 있는데 같이 가서 힘을 합해서 같이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건강이 제일 걱정인데 대통령님 저희들이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대통령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신 예전의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저희들 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님은 저희 오이 박사의 상임 고문이시고 의학 박사이신 자유대학 고문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8,500년 전인 고려 말기 어느 해에는 1년 동안에 360회의 외구의 집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려 백성들은 매일매일 적에게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고려는 망했고 새로 일어난 조선 초기에는 외구의 본거지가 된 대마도를 정벌하면서 강력하게 외적에 대응해서 그런 대로 그 국가를 잘 보존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약해져가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수없이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다가 끝내는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그 한 번 망했던 나라가 남의 힘으로 겨우 나라를 되찾고도 우리는 쓸데없는 2년 차이로 동족끼리 총을 들고 2년 반 동안 터지게 싸우면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중공의 인종청소를 도와주고 원자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켜준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까지 기술, 자본 모두 일본에 종속된 노른자의 시장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 6.25 전쟁의 철천지 원수인 중공에는 생산시설, 자본, 기술 모두 투자해가지고 중공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이 낙후되었던 산업 기반 시설을 우리 힘으로 현대화시켜주고 이제는 온 세상에 그 소리치는 일체일로의 패권국 중공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일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와는 사회체제가 전혀 다른 공산당 일장 독재의 진압당에서 왕서방 손에 놀아난 미련한 곰처럼 제주만 넘다가 시진핑이 조작한 중공 패렴의 치명타를 맞고서 또 부정선거의 개입으로 주권까지 친중 국계들한테 다 넘겨주고 빈손으로 지금 쪽쪽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친일 친중한다며 그들을 싸잡아 욕하면서도 제2금융권을 통해서 서민 경제를 이미 지배당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하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도 주권과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야 어찌되든 생각 없는 국민들은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의한 정치, 경제, 역사의 종속에 대해서 지도층들도 양눈, 두눈 쳐갖고 나 몰라가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위험을 헤쳐나가려면 옛사람들의 친일을 따지고 욕할 것이 전혀 아니라 지금 가진 자들의 이 순간의 친중과 중북 그리고 내국 반역행위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라를 잃고 속국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야 어찌 죽어서 선조님들을 대하고 어찌 살아서 우리 후손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잠깐 이 세상 살면서 헛된 욕심 부리는 것 정말 바보짓이 아니겠습니까? 일본과 중국 그리고 주사파 빨갱이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라라는 것은 생겼다가 또 망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인 국민을 지킬 힘이 있고 그 나라가 정의로워서 그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지만 존속할 가치가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그렇게 살기 위한 울타리이고 보호일 뿐입니다. 그런 역할을 잊고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기본 인권을 말살하고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기꺼이 귀한 생명을 바칠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적지 않은 반역 세력이 이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자신들만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공산화를 획책 중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 되겠습니다. 몇 안 되는 반역 배신자들이 특별 대접을 받겠다는 헛된 욕망에 빠져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정하게 팔아넘기려는 것입니다. 또 개돼지 국민들은 오늘 즐겁고 내일도 즐기면서 살면은 아주 좋은 세상이라고 아무 고민도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허송세월 중인 것도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 살아내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공부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명확히 알고 제대로 살다 갈 수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면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고 정의롭고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지 됩니다. 주인들이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운 존재라면 그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행복하면 좋다는 자들이 동성애자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퀴어라는 말은 남성들만의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 완성을 위해서 예전에 출가하거나 성직자가 되었던 분들까지도 부모, 형제와 사회에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존적 본능의 책임을 자신의 의지로 기피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인간 본연의 기본 책임까지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욕먹을 필요까지 없더라도 세상에 지금처럼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고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그냥 영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자랑스러운 일도 크게 떠들 일도 전혀 아닌데 지극히 개인적인 특수한 취향들일 뿐인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장받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그들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니 자신들을 혐오하지도 말고 참견하지도 말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거리로 나섰고, 좌빨 정치꾼들은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찮은 나라로 보여졌으면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를, 동성애자를 보내겠습니까? 정말 풍파할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동성애자들 뿐이라면은 인간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또한 정상적인 부부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꾼들, 거짓말 멀쩡한 사이비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 동성애를 이해한다고, 또 동성애가 무슨 잘못이냐고, 소수의 성적 취향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위선자들이 대한민국에 넘치고 넘칩니다. 자기 자식들부터 동성애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자식들까지 키운다면은 본인도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존중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압박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이 상황에서 축제를 열어주고 법을 제정해서 보장해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잔인하게 살해당한 탈북민, 또 우리 공무원, 그들의 생명 더더욱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생활고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행방불명돼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북녘 땅에서 억압받고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 되도 않는 죄를 덮어쓰고 북한의 수용소에서, 남한의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정말로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녘의 우리 조카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중국대 놈들의 척에빠지가 되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를 지금 눈 감고 하찮은 놈들, 개만도 못한 놈들의 축제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낸 세금에 쓰일 때입니까? 정말로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잘난 국민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비틀림과 불의와 적폐를 지금부터 정의롭게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비참해질 것이 뻔합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린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이후 우리 모두 미쳐 날뛰는 호랑이 뒤에 올라탔지만, 정신 바짝 차리면 이 모든 상황을 깨끗이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이 혼란한 상황과 또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뭉친 의견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자유대한 고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작은 투사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시는 노객님이시고 한화그룹에 근무하셨었고 항상 날카로운 그런 필체로 저희들에게 경적을 울리시고 글을 써서 올려주시는 작은 투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글씨 보이세요? 요즘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가 탄핵무효 또 무죄석방 했던 그런 투쟁의 소리가 점점 사고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루어지는 방법은 또다시 태극기 애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투쟁적 목소리가 높여져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관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써온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정미 외 7인 재판관의 헌재 판결은 완전 원천 무효임을 밝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불법 사기 탄핵안에 대한 권성동의 위장된 눈물에 가려진 이정미 외 7인 헌재 파면 판결은 원천 무효이다. 왜일까? 하나, 이정미의 7인의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상 180 이상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심리기간을 위반하고 이정미의 임기 만료일 전에 판결을 한다는 일정을 정해놓고 반헌법적으로 90일이라는 졸속 심리로 헌재에서 심리한 탄핵하는 원천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하나, 당시 헌재에서 심리 평의하여 반헌법적인 파면 판결은 김무성, 유승민 등 62적의 국가 배신 세력의 동조하에 문재인 공산주사파 더불어 촛불 난동당에 의해 허위 조작, 불법 사기로라도 일단 국회에서 의결되어 통과하지 않은 가짜 탄핵안임을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제출받은 헌재는 당시 재판관 중 하나인 강일원이 개인적으로 수정하여 사실상 국회로 반려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 가짜 탄핵안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나, 당시 문재인 공산주사파 촛불 난동 캠프에서는 헌재 재판관이던 안창호의 친형 안상호를 장관급으로 영입하여 안창호를 겁박 및 회유당한 자로 안창호는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안창호를 제외하면 7인 재판관 구성의 헌재 판결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더군다나 헌재 판결 이후에는 이정미의 불법적인 파면 판결에 반대하는 일부 재판관을 겁박 및 회유하여 만장일치 판결을 유도한 자가 안창호의 역할이었다는 중요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헌법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처형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판결은 원천무효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모 변호인에 의해 헌재 법정에서 밝혀진 바도 있었음에도 심리를 지속한 데 대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당시 헌재 재판관 8인에 대한 전면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작은 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저희 항상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정보도 전해 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말씀, 좋은 강의 해주시는 구성재 대표님, 구성재 백두산 캠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성재입니다. 네, 날씨가 여름인데 약간 바람도 불고 그렇습니다. 네. 화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갑자기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야,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도 해결할 수도 없고, 검찰도 해결할 수도 없고, 저놈의 저 망할 놈의 국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온 것 같습니다. 도저히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두 힘이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그런 현장이 지금 대한민국이 서울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경종 울려야 될 세력들, 방송, 언론, 정당 아무도 울리지 않고 지금 A냐 B냐 한쪽에 붙어갖고 자기들 주판 놓고 있어요. 여기로 가면 내가 살아남겠지. 여기로 가면 내가 째려갖고 내가 집권을 계속하겠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을 하는 한 제가 보기에는 큰 일이 날 것 같습니다. 큰 일이 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경청 동지에 그런 지진 같은 사건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하고 불법 선거가 있었고 살인백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깨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멀쩡합니다. 멀쩡해. 사회의 표면은 그 이면은 들끓고 있고 혼란과 모순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악화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합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 아주 가짜 평화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그 축제가 이 나라 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동성애의 그 장면입니다. 그걸 지금 장려하고 우리 그거 해볼 수 있다고 그런 축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새끼의 그 허가를 받아서. 이게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니에요. 느끼는 건 저 뒤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서울 오세훈이라는 놈을 뒤에 틀었던 안 틀었던 이 자유대한민국 시민, 인간, 신앙, 종교, 사람들을 망가뜨리려는 악마가 있는 겁니다. 뒤에. 그 악마가 누굽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딥슨, 쉽게 하면 중국 공산당들, 더 쉽게 하면 악마들이 있는 거예요. 꼽아봅니까? 이 기존 언론들, 불법 탄핵의 세력들, 판검사 자식들, 변호사 놈들, 검찰 놈들, 경찰 놈들 돈 몇 푼 받아먹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서서히 침몰 중인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손잡고 경종을 울리면서, 야, 나라 바로 잡자라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선배님이 오셨네요. 부정선거 밝히시려다가 옥고를 2년 가까이 치르셨는데, 부정선거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한테 짓밟히신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불법 탄핵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요? 내각제로 덮고 갑니다. 살인 백신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저께가 그저께 네 번째 백신 맞으라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생명과 재산과 보호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남자끼리 선교하고 여자끼리 선교하고 애도 낳지 말고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거 원하는 세력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딥스다. 쉽게 해서 그게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두 사람이 어깨를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국면이 지났어요. 이거 엎으려면요,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진이 전 국민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의 마음속에 지진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와 있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그런 각성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큰일 났어요.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혀서 복귀하면은 그 힘으로 우리도 부정선거도 밝히고 불법 탄핵도 밝히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이놈의 악마 세력들, 딥스들, 기득권들을 방해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순과 갈등과 이런 지체가 늪속에서 2년, 3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걱정입니다. 이거 선과 악마의 대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 이런 정말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이고 비전문적인 감정과 감성을 지금 아직도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지식인들이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못 뒤집으면 2년 3년 뒤에 더 큰 비용과 더 큰 생명의 희생과를 통해서 뒤집어진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국민들 마음속에 각성의 지진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거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죠? 암만 소리 질러도 저 좀 권력 잡고 있는 놈들은 꼼짝 안 해요. 요 국면을 개헌과 사기와 조작과 이합 집산과 새로운 정당의 창당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에 가짜 애국자체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분만 힘만 내고 그냥 토요일날 나와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 가짜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돈과 권력에 오염이 돼서 깨어나지를 않아요. 깨어난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16일입니다.
얼마나 이런 혼란이 계속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갈 길은 가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미국은요, 부정선거다 2020년 라는 그 판결이 카운티별로 몇 개 일어났어요, 벌써. 저 아마 제 생각에는 얼마 안 가서 트럼프 대통령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 발표만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럽, 아시아, 일본 다 뒤집어졌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물러났죠. 마크롱 저 부패 문제로 물러납니다.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 사임했습니다. 뭡니까? 아베 물러났죠. 암살당했죠. 정권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여서는 안 되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쉽게 빠르게 우리가 정상화로 되려면 이 악마 세력들 제거할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 여름입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고생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구성재 백두산 캠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애국노래 2곡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모래 하얀 눈이 내려와 아름다운 청와대에 소복히 쌓여가네. 순결하고 고귀한 목련의 빈자리에 있던 나무 새꽃이 수줍게 미소 짓네. 나의 고향 금오산 꼬리고개 넘나들며 초가 지금 달빛 아래 어머니와 함께 먹던 추억의 눈꽃송이 하얀 쌀밥이 밤나무 그리움의 향기가 흩날리네. 내 마음 이 밤나무 저 꽃이 쌀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 배부르게 먹을 텐데 반드시 이루리라. 경계 태국을 만들리라. 국민의 웃음소리 온 나라에 울리리라. 내 마음이 밤나무 저 꽃이 쌀이라면 새벽달에 한숨 짓는 국민들이 없을 텐데 아름다운 강산에 모든 꽃이 쌀이라면 이 나라의 모든 길이 웃음꽃이 필 텐데 반드시 이루리라. 경계 태국을 만들리라. 국민의
설악산에서 낡은 경포대에서 푸른 땅로해에서 외딴 굴릉도에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녕 친구와 사랑하는 니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뒷동산에 진달래 나무의 매매소리 붉게 타는 단풍잎 하얀 눈의 발자국 설날 꽃가 어디고 나도 절근에 뛰고 한가위 성님이자 함께 정을 나누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녕 친구와 사랑하는 니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 정녕 친구와 사랑하는 이 모두가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길이 빛나리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언제나 내 곁에 있네 다음 연사님은 저희 우희 박사에 항상 오셔서 환심하시는 조석천 교수님, 서강대학교 전 언론대학원장이셨고 명예교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많은 영향을 그렇게 미치셨던 조석천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문이 아주 소란합니다. 소란한데,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지킬 거는 지키고 또 기본을 충실할 때 결국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편안할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얘기 드리는 거는 Do not hit on the 벨트 밑을 치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참 인간은 존엄합니다. 쾌어 축제도 좋고 동성애도 좋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기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킬 거를 안 지키고 사회를 유토피아를 그린다. 그건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우리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불법 탄핵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어지러워요. 온 나라가. 그러니까 5년간 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주는 겁니다. 좀 못하는 데 있으면 파덕거려 가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국가 전체 부채가 5,600조 원입니다. 이 5,600조 원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뭐 쾌어 축제, 동성애 축제 이거 해봐야 가서 다 웃습니다.
지금 나라는 기독교가 400개 파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길래 이랬냐 하는 그런 요거도 먹어요. 우리 낙태율이 얼마입니까? 1년에 나는 출생률이 0.84%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37만이거든요. 대학 정원이 지금 31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낙태는 100만이 넘습니다. 윤리가 타락한 겁니다. 여기에 개호 축제니 동성애니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서구 문화에 그렇게 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그 NLL 공무원 피살 사건 거기에 그 김대진 씨가요? 두 형제가 얼마나 용감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다는 것을 얘기 드리면서 그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김예진 씨 맞죠? 자, 그런데 동생이요. 열심히 NLL에 가가지고 해경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면 국가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인격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뭐입니까? 안보 튼튼히 하고, 치안 잘하고, 교육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어디 뭐 국가 짬바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김대진 씨요? 그 양반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대진 씨. 미안합니다. 이대진 씨. 김 씨와 이 씨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미안합니다. 이대진 씨가 사망을 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직위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자리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게 문제가 났는데 이게 이대진 씨의 죽음을 인해서 이제는 자리보다는 그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순직을 한 거는 결국 일하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일하는 사람을 죽도록 놨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죽도록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하는 사람을 죽도록 놨다는 거는 일의 행복이라든가 일에 대한 그런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일을 통해서 한다는 그걸 공개시키고 그걸 말씀시켰다는 아닙니까? 오늘 그 윤석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연봉제 좀 가능하면 허봉제 좀 그만하고 이제는 능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아니고 일이라는 게 중요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회주의 그러니까 좌파들은 마르크스를 얘기하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이 그런 겁니다. 개인이 프라이버트 프로퍼티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 이익과 그 재산이 캐피털로 변한다는 캐피털이 뭡니까? 캐피털 자본이라는 거는 그게 투자해가지고 계속 투자해가지고 새끼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라이빗 프로퍼티 개인의 사유재산을 자꾸 새끼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본가에 의해서 모든 걸 착취당하고 내 삶을 자본가에 뺏겼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없애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없애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가 간 게 뭐냐? 결과적으로 자리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일이 필요 없어요. 지가 국민들 목숨을 뺐다 붙였다 지금 멋대로요. 전체주의입니다. 문재인씨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신 씨 일하는 공무원을 목을 뺐다 붙였다 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신 씨는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너 여적죄지 너 이적죄지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꼼짝 못하게 됐어요. 꼼짝 못하게 코너에 지금 몰려있어요. 자, 뭐 국가 부채가 5,600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제로 들어가면 자본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 이거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는 못쓸 자본주의 자본가에 의해서 사회가 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든가 법 질서 그런 걸 다 형성돼가지고 나쁜 체제가 됐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본주의가 더 발전되잖아요. 자, 중국 봐요. 중국 요번에 막 그냥 코로나 우리 모양으로 코로나 가지고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했어요. 정치가 방역인 게 경제가 6% 7% 10% 가던 게 0%예요. 그 사람들이 0%라는 거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왜? 통계 다 조작하니까. 자, 그렇다면 자유로 막 이렇게 해준 국가는 결국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목받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통제라는 게 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통제하는 게 다 엉터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엉터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좌파들, 뭐 좌파 진짜 좌파인가? 모르겠습니다. 좌파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양 거기에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하청 노동자 120명이 가서 공장을 도커를 점령을 하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10만을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거기부터 하면 30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거제 사람들이 인간띠를 매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MZ 세대의 그 젊은 노동자들은 너 당신도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밖을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수용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사회주의 김정은 밑에 살기보다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래진 씨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니까 20대 40대 청년들이 우리 직장을 보장해라. 우리 권리를 조정하라. 우리의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니들이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민주노총이 앞서지 말아야 돼요. 자, 대우조선은 어떤 것입니까? 대우조선은 김대중, 김우중 씨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가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가지고 그걸 낙하산도로 공명 아닌 그러니까 공기업 아닌 공기업을 만들어버렸어요.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금을 막 갖다 퍼왔어요. 그래서 노동자 잘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만 나니까 이제 하청 노동자 120명이 와가지고 회사를 제게 망치거든요. 회사를 멈춰버려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야 민주노총 이제 싫다. 우리 민주노총 타짜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확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는 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콘센서스가 모여졌어요. 콘센서스 모여졌어. 자, 그렇다면 콘센서스가 모여졌는데 이래진 씨가 강조하는 거는 야, 왜 내 동생 인권에 내가 내 동생 살려놔라. 왜 국가가 그걸 못 살려내나? 자, 그러면 공무원, 지금까지 공무원 뭐 했어? 공무원 뭐 했어? 경찰 뭐 했어? 경찰 뭐 할 거 있어? 정부 부역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경찰들이 검수완박 해가지고 경찰이 권한이 세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거 행적은 무엇인데? 과거 행적은 뭐야? 우리는 조사한 적이 있어. 울산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라인 옥토비스 사건, 사건 누구더라? 조국. 조국, 조사했어? 조사 안 했잖아. 그죠? 경찰이 안 했잖아. 본인은 뭐 했어? NLL 사건 뭐 했어? 거기에 뭐 했어? 이래진 씨가 살해될 때 니도 뭐 했어? 본인 국방 지켰어? 경찰 치안 지켰어? 안 지켰잖아. 안 지켰잖아. 부역자였잖아. 그리고 국민을 안 지켜주는 거야. 공무원을 안 지켜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무슨 큰 소리야? 그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북한 물어보고 탈북자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적자 아니에요? 이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래진 씨가 부러지신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적죄들이 공무원들 다 이적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경찰, 군 뭐 했어? 그리고 국회 뭐 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권 지켜라, 내 동생 살려내라, 그리고 사과해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무슨 혁명이냐 그러면 인권 중시,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사람이 생명은 첫 사상이다. 우리 사회에 지금 안고 있는 낙태 같은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결국은 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를 찾지 못하니까, 일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이 정치판이 되어버리고 방송 신문이 정치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언제부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렇지. 그때부터 사회가 이거 망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라보니까 안 되거든. 이제 자리 치워라. 자리 치우고 이제 이 중심으로 가자. 이제 호범제 때려치워라. 그리고 김정은 같은 자리 가지고 사람을 목숨을 뺐다 붙였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이 이게 언제부터냐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썩어 빠진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 비리가 하나하나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공무원 뭐 했어? 니들 뭐 했어? 뭐 하려고 공급 받아갔어? 그 국회의원 그러죠? 막 해가지고 국회에 돼가지고 맨날 뭐 하겠다 그러는데 국회에 막상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문성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노량진에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 배우니까 뭐 했어? 아무것도 못했지. 나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외국 시민들이 지금까지 5년간 그냥 여기에서 주야장창 떠가는 게 결국 우리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터쳐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혁명,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민주노총과 같이 풍경서지 않지만 우리는 정의와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향하는 이 목소리가 대한민국 앞날을 밝혀낸다는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그 1919 필라델피아 갔을 때 말씀 들었는데 우리 조석준 교수님께서 서재필 박사에 대한 논문이 300편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규모, 우리 집회 그런 단체에 비해서 우리 연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을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저희 오이 박사의 따끈따끈한 대한민국의 우파의 젊은 재원인 변성필군 모시고 우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고 정말 박식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준이 아닌 너무너무 박식한 우리 변성필군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저희 서울시청 앞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취업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 반대쪽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구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를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성애가 정확히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정확히 말하면 공산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성적 취향이나 아니면 개인의 자유나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만이 진정한 기본권이며 동성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실제로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성적 취향의 일부로서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탄압하고 공산화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됐을 때 토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국유화한 것을 먼저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여성부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이 창립되고 그 기구로 하여금 동성애, 간통, 음란 이런 것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가 피폐해지고 개인과 가정이 타락함과 동시에 동성애가 확산하여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를 위해 뭉쳐고 싸우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성애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재앙이나 개인과 가정의 파탄 등 수많은 피해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개인, 가정, 사적 소유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산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개념을 박살내야 한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천상의 가족이다. 이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가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을 가족의 개념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의 가족.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나 아빠 혹은 아들 이런 가족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천상의 가족, 즉 삼위일체이니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동성애, 음란, 간통 등
정말로 필요한 것을 사회에 제도화시켜 놓으면 저절로 가정은 파괴되기 마련이다. 가정은 무엇인가? 사적 소유의 기본이요 핵심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의 핵심은 진실과 법칙이기도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없으면 나라는 망하고 공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젊은 꿈나무, 우파에서 키워야 될 꿈나무, 우리 변성필 군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 축제가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이 예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좌파들의 시의원, 구의원이 많아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변명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진정한 우파인지는 모르지만 검증된 건 아니지만 국민의 진단에 많은 다수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무슨 이유로 그 허가를 내줘서 저런 회계망측한 일이 벌어지는지 오세훈 시장한테 당신은 과연 우파의 진정한 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우리들의 오이 박사의 멘토이시고 항상 편찮으실 때 빼놓고는 빠진 적이 없으시며 항상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한 주간의 정보도 전해주시고 그런 나름대로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그런 경력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박성문 대표님 모시고 상임 고문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2022년 7월 17일은 74주년 재헌절입니다. 근데 하루 앞둔 오늘 7월 16일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 연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지금 이른바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지금 난장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박원순이 좌파 시장 때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 저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아니냐? 아니 오세훈이가 왜 이런 걸 허락했지? 그렇습니다. 오세훈이는 이런 퀴어 축제를 허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훈이를 우리 보수 우파 세력으로 보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오세훈이는 완전히 좌파입니다. 원래 문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고 왜 오세훈이가 이 퀴어 축제를 허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오세훈이 정치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이제 서울시장 다 해먹었죠. 2027년 만일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이미 작심하고 그 길밖에 없죠, 실제.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에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보수 30, 좌파 30, 가운데 중도 30 중에 20을 가져가는 자가 이긴다는, 말하자면은 중도 결정론에서 이른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좌클릭 바로 그래서 이 좌파들을 배웠겠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절대 이런 퀴어 축제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세훈의 실체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 모시는 우리 오이박사 단체 한 말씀 드리죠. 2006년에 오세훈이가 처음 서울시장 나왔을 때 우리 박근혜 당시 당대표님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세 도중에 칼을 맞아서 컵떡칼을 맞아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희생한 덕분으로 일주일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우리 한나라당이 다 먹었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목숨을 담보로 한 성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런 깍듯한 예의를 지켰습니까? 거꾸로 이자가 대통령이 탄핵될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에게 세 가지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꾸로 서운하다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배신했다고 이런 자입니다. 오세훈이가 자기 두 번째 시작 때 도와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칼 맞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얼굴이 부어있는 게 바로 그때 그 커터칼로 맞았던 이 얼굴 안쪽에 그 가느다란 그 미세혈관, 근육, 신경 그쪽 수술 부분이 감옥 생활하는 도중에 악화가 돼가지고 안에 근육이 굳어서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삼성병원에서 아예 그냥 그 당시에 봉합했던 데를 다시 풀어가지고 재봉합 수술을 하는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 2006년 5월달에 있었던 그 신촌 현대백화점의 커터칼 암살 사건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오세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 정치적으로 팔아먹겠다는 자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앞서 우리 이정신 단장께서 말씀했지만은 지금 용산구청 내에 있는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1919년 1919 필라델피아라는 연극 겸 음악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첫날이고 뭐 이렇게 초청장이 오셔서 우리 이단장께서 수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올 박사 여러분들이 가서 감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공연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그 원천무효를 밝히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위대한 침묵이 상영되는 것과 동시에 꼭 한번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른바 3일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그 내용이 좀 늦게 미국으로 전달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락을 받고 당시 이승만 박사가 서재필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서재필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 미주 한인들도 3.1 운동에 정신을 잇는 대규모 시위와 함께 우리의 무슨 회의를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The First Korean Congress입니다. 이것을 한글로는 한인 자유대회 제1차 회의를 1919년 4월 15일, 14일, 15일, 16일 사흘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3일간의 그 한인 대회 일정을 이렇게 극화해서 연극 겸 음악을 곁들인 그 무대극으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1919년입니다. 그게 그날 회의에서 첫 번째 당시 파리 1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그 전성을 결산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파리에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포함해서 4종류의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한국 국민의 열망과 목표를 담은 결의안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결의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독립이 됐을 경우 우리 신생국가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우리의 정치 제도, 우리의 정체를 그 결의문에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식을 본따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한 정부통령 선거, 그리고 상원, 하원, 국민의 뽑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한 민주공화 정치, 그리고 여성 참정권이 당시에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 물론 이것이 이승만 박사가 기초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48년, 19년, 그리고 얼마 29년 뒤에 대한민국 헌정이 수립될 그 재헌 헌법에 바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30년 전에 이미 이승만 박사, 서재필 선생, 거기에 참여했던 미주 한인 대표들은 민주공화정, 자유민주체제의 공화정을 염두에 뒀다. 바로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 건국의 기초가 잡혔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동 깊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버님들 많이 좀 선전을 하셔가지고 용산 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1919 필라델피아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새로운 어떤 키워드를 하나 찾았다는 감독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 얼마 전에 사망한 우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 세월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아베 신조 총리의 여러 가지 이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좌파 언론 좌파 이 정권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이 좌파 언론들에 의해서 아베 이 총리는 굉장히 한국에 비판적이고 아주 반한적인 어떤 그런 정치, 심지어는 아주 한국에 나쁜 해를 끼친 그런 악한 일본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우선 말씀 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죽자마자 가짜뉴스가 또 며칠간 돌아다녔습니다. 그건 뭐냐, 일제 36년 그 감정대전 동안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그 아베 노부유키가 아베라는 성이 같다는 이유로 바로 아베 신조가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손자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가 항복을 하고 떠날 때 너 두고 봐라, 일본이 다시 일어나서 조선을 다시 찾아온다, 기다려라,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그 손자가 바로 아베 신조라는 식의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아베 집안은 사실은 기시 노부스케, 유명한 기시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집안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그 아들이 없을 경우 이렇게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 양자로 들어가서 그 아베 노부유키 마지막 총독과는 성만 같은 분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베 과거 기시 노부스케 그 총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한국과 친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각별히 아끼고 존중했던 일본의 노정경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담의 성사라든가 그 이후 여러 가지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당시 많이 도와준 분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였고, 그리고 아베 신조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 이분은 총리는 못하고 외상까지만 했지만은 아베 신타로 외상도 아주 지한파입니다. 근데 한국에 많이 도와줘. 특히 9년 가까운 동안에 총리하던 이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정말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베 신조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베 신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문재인 친부 반미 정책을 주장하는 이 좌파 정권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철저하게 미국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주 실리적인 정치인으로서 우리에게 이거 주한미군 이 군사 주둔비를 대폭 올려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 협조하지 않자 그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블러핑인지 몰라도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그냥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에
그렇게 충동적인 정책을 하지 말고 주한미군은 동북아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 존재라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그런 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으로 하신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아시다시피 정말 탄핵 직전에 16년 11월 며칠 날이면 그날 만든 일본과의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그걸 문재인 정권이 제출하면서 아주 중요한 3대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를 일본이 수출 금지하는 또 파문이 벌어졌지만은 그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만드는 것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 전에 15년 11월 달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정확한 말씀 팩트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가 마지막 타결을 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우리 한국이, 그러면 뭐 정부뿐만 아니라 위안부 측에서 요구한 조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에 확실한 사과를 해줄 것. 여러 번 있었지만은 또다시 더 요구했습니다. 확실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배상을 해주는데 금액의 다과는 문제 삼지 않지만은 반드시 일본 정부 예산에서 위로금을 줘야 한다. 맞아, 돈을 많이 주려면 일본의 그 단체들, 우파 단체들, 기업들 동원하면 많이 주지만 그게 아니라 정부,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사죄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위로금을 줘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더 이상 이제 20년 끌어온 이 위안부 문제 가지고 왈왈부하면 안 되니까 이번 협상은 최종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 가지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이 동원 문제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일본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예산에 정말 넣어가지고 예산에서 100억을 빼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다른 단체가 필요할까? 우리 한국 정부가 또 거기 돈을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예산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예산에 들어간 항목으로 100억을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 정리하자 해서 합의문 4조인가 보면은 이걸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심지어는 이 위안부 단체에서도 요구하던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서 합의를 이룬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큰 업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열흘 전에 정의기억일 때 바로 그 윤미향이를 불러가지고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러났죠. 윤미향이가 한마디 말도 못했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다 따왔으니까 알았다 그러고 가서 돌아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걸로 끝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 놓고 거짓말 했잖아요. 감히 까먹고 있다가 정부가 발표하니까 우리는 전혀 내용을 알은 바 없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했죠.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에게도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윤미향이를 비롯한 그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그 좌파 진보 방일 세력들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넘어갔던 사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100억을 일본 예산에서 난 100억을 가지고 바로 화해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알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가라고 신청했더니 열몇 분이 받아갔죠. 왜냐? 일본 정부에서 나온 돈이니까 액수는 정부도 관계없다고 했거든. 일본 정부 돈을 밖에 나왔다니까 받아갔다고요. 1억씩.
이거를 협조해 준 아베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 신조를 이 좌파들이 지난 5년 동안 음해하다 못해 이번에는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손자가 저놈은 아주 한국에 대해서 못된 놈이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보냈다. 그리고 알게 모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말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은 정말 이 물러난 이 문재인 정부는 물러났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19년 또 11월 달에 있었던 귀순한 어부를 돌려보냈죠. 그것도 5일 만에. 그때 양심적인 일부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인가 미래통합당인가 황교안이 때니까 미래통합당인가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렇게 우리 귀순한 탈북민을 갖다 돌려보내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느냐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의문이 많았습니다. 자, 오징어배라고 그랬는데 오징어배는 사람이 많이 타고 오징어 특성상 집어덕을 달아가지고 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밋밋한 목선이었다고요. 한 15m밖에 안 돼. 그게 그러면 이 2명 플러스 18명이 최소한 타고 있었어. 그 작은 배에서 두 사람이 16명을 어떤 식으로 죽일 수가 있어? 무슨 무술 영화에 나오는 영문이 정도 되는 브루스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거의 목선에 그게 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게 오징어 배에 20명 가까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더 이상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셔야죠. 바로 그때 문재인이가 한 달 뒤인가 부산에다가 아세안 정상 특별회의를 열어놓고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한다고 거기에 김정은이를 초청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는 19년 연말경에 김정은이 서울 방한하면 우리가 그냥 들고 일난다고 그냥 반대제보 할 때거든. 김정은이 초청장 보내가지고 서울에 오라 말을 못하고 부산에 김정은이 데려다가 그냥 깜짝 쇼, 평화 쇼를 벌이기 위해서 북한만 입맛을 맞추다 보니까 돌려보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얼마 뒤에는 다음 올림픽 남북 공동으로 신청서를 또 보냈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평화쇼를 하는 희생제물로 그 두 분을 북한에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 탈북자들이 못하고 배 타고 내려오는 해상을 통한 탈북민 행렬이 19년 11월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숫자도 확 줄어버렸습니다. 왜냐? 저 문재인 정권 남한 정권에 갔다가는 북한에 돌려보내면 바로 그날로 처형이니까 완전히 문재인이가 탈북민을 줄이고 북한의 해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에 탄핵 당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해체를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되돌려놓고 북한 입만 맞추는 문재인, 바로 거기에 그 두 분의 탈북민들이 희생이 되어 있는데, 그 고귀한 희생 속에서 문재인이는 끝까지 지지율 40%를 누리면서 갔던, 한마디로 문재인이는 살인범이에요. 국제법, 국내법 위반, 살인방조. 그를 떠나서 우리 국민을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는 지도자는 그자는 적극적 가치는 여적 이적죄예요. 자, 지금 결론 내리게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진다고 왜 떨어질까요? 뭐 복잡한 얘기 치우겠습니다. 윤석열이를 기대하고 찍어줬던 분들의 기대에 뭐가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 못 미치는 게 뭐냐? 윤석열이만 이 잘하는 게 뭐냐? 그 언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엮어놓고. 그러나 이번 수사는 세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리다가 넣고 김기춘 실장, 국정원장 3명 넣을 때처럼 이 작을 문재인이부터 한번 손 좀 봐라. 그거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여러 어르신들이 막 투표하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뻐서 죽여준 분 있습니까? 어쨌든 땀불이라도 풀자. 대통령자 억울했는데 당장 못하니까 문재인이 잡아넣어서 문이라도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뽑아줬는데 지난 2달 동안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람만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소문이 다 나잖아. 이 재명이는 잡아넣을지 몰라도 문재인이는 윤석열이 손 못 댄다. 왜냐? 주종관계가 있고 검찰총장 얘기해줄 때 충성맹세한 게 아직도 남아있고 문재인이 퇴임할 때 만나가 뭐 따로 뭐 주고받은 이면 뭐 약속도 있을 거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확실하게 지 잘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그냥 팽개친 이런 이적 간첩 문재인이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박지원이랑 능소환 조사하고 서훈이 불 보리가 불러들이고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윤석열이 지도 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 퀴어 축제를 보여주고 있는 저 반좌파 오세훈에게도 대통령급에 사로잡혀서 정치적인 판단 하지 마라. 그러면은 너는 국물도 없다는 것을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 분명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곽성문 상임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예전에 이렇게 헌신하셔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키게 하셨고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두 분 박근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대통령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 가문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그런 헌신하신 그런 역사, 그런 의미는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깊이 가슴속에 그렇게 묻어두고 반성하면서 그분들의 무고에 저희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뵈니까 얼굴이 정말 퉁퉁 부은 모습에 아까 곽성문 대표님 설명으로 저희가 이해하게 되었는데 퉁퉁 부은 모습과 손에 혈흔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요즘에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더 반성하고 정신 차려서 우리 똑바로 자유대한민국이 예전에 5년 전의 모습으로 더도 안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것도 안 바랍니다. 그때 전에 5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제발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일찍부터 오셔서 저희 집회 애국의 현장을 방송을 해주시고 고생하신 유튜브 대표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장로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건수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신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장아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문영산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0415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봉주루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백두산 캠핑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외국키스 TV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되고
기록의 언론들이 저희들의 귀한 눈을 막고 있을 때 유튜브 대표님들의 무고와 헌신과 그런 영향력으로 그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투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영어방송 대표님은 투병 중에 계시고 재활 치료하고 계십니다. 공사일호 대표님이 올리신 그 치료 과정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잘 웃으시고 잘 매일같이 애국의 현장에 열심히 뛰어다니시던 그 모습을 하루빨리 저희들이 다시 보고 싶고 저희들 곁으로 오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영어방송 대표님 빨리 쾌차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광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절기인 초복날입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저희가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집회 평가 동지의 그런 교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오
이것으로써 제88차 오이가스아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여러분,